이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가 5,700선까지 급락했고 장중에는 올해 세 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에너지와 방산 관련주는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리 증시와 환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6,00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연휴 직전 6,200선에 있던 코스피가 오늘은 5,700선으로 밀린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6,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 내린 6,160선에서 출발했는데 하락폭이 7%까지 커져 5,79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2시 10분쯤 5분간 프로그램 매도를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세 번째였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59.90까지 올라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연휴 직전 역대 최대인 7조 원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9일째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기관도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 SK하이닉스는 93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과 에너지 관련주는 이란 사태 수혜주로 부각되며 급등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2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 S-오일은 28%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1.9% 내린 1169로 개장했지만 중간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4% 내린 113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3일 연속 동반 순 매수를 했지만 개인은 3일 연속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주가는 이렇게 폭락했는데 환율은 1,460원대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최근 1,44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460원대로 20원가량 급등했습니다. 연휴 직전에 1,470원대까지 올랐고 오늘도 1,460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연휴 전날보다 22원 오른 1,46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1,467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1,460원대는 지난달 9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환율에 민감한 정유와 해운, 항공업계 등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어 관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런던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로 6.7% 올랐고 뉴욕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 중진유 선물 가격도 71달러로 6.3%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82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유가보다 더 올라 네덜란드에서 거래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메가와트 시당 44유로로 40%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소폭 상승했는데 뉴욕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5,311달러로 1.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박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우리 선박 40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우려인데요. 정부는 대체 석유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 정부 대책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급한 불은 우리 선박의 안전입니다. 현재 국내 해운사 소속 선박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이나 인근에 있는 선박이 40척에 이른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했고 해협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경제 타격의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가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향하는 요충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원유 가운데 70%가 중동산이고 이 가운데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축유가 208일분이 있어 당장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량의 71%가 중동산이고 미주산은 23%, 아시아산 4%, 아프리카는 2%입니다. 중동산의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우리 정유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장기 계약 물량이 많은 데다 현물 거래 물량이 제한적이고 다른 나라의 수요도 치솟을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 여파로 치솟은 국제 유가의 국내 전이와 물가 상승 등 내수 경제 타격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에 20조 3천억 원 규모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필요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는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내년까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대를 유지한다면 올해 한국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0.4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 속에 당 정은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정 간담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당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2만 1천여 명이 체류 중인 거로 파악된다며 안전한 인접국이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두고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긴급하게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현재 영공이 폐쇄되어 있는 나라들을 제외한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재 또 원유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오고 있는 만큼 대한 경로 확보 등 상황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란 현지 우리 교민 안전과 실물 경제 파장 등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란 사태 이후 핵 위협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모한 유화책보단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화 일변도 접근법은 오히려 북한이 도발해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네,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거리로 나갔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도보행진인데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9km가량 걸으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출정식에서 장동혁 대표, 사법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야당의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사법 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보 행직이 시작된 시각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에 들이닥쳤는데요. 일단 행진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익과 국회를 내팽개치고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격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는 공당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구구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전에 거듭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소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연일 전운이 감돌고 있고 전쟁 상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요르단 영공을 지나기 때문에 수시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가 길게 울려 퍼진 뒤에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되는 소리도 종종 들렸고요. 그 이후에 미사일 경보가 해제됐다가 다시 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저녁까지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내며 비행하는 모습도 더 자주 목격했는데요. 주민들도 이처럼 많은 전투기가 한꺼번에 하늘을 다니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른바 12일 전쟁 당시에도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중동 영내 국가들로 사태가 더욱더 확산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 하늘길이 대부분 막히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요르단 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요르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르단 국영 항공사를 중심으로 암만을 요가는 항공편들이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어제부터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런 조치가 매일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요르단은 오전 9시 5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전 9시 이전 항공편은 모두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편들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장 왔다가 두바이를 경유해서 돌아가는 항공편이 취소돼서 대체편으로 일정을 바꾼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공방전 나흘째인데요. 오늘도 잦아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 건물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소와 무기 저장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공중전력을 앞세워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온 미국도 이란 군함 11척을 파괴해 해군 전력을 완전히 약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 수도 텔라비브 등 주요 도시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2대의 드론이 미국 대사관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로 공격 대상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 시설뿐 아니라 공항과 호텔 같은 민간 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중동 지역 전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전 세계 원유 교역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란에서는 최소 555명이 숨졌고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11명, 미군 6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수십 명이 사망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선 3명, 쿠웨이트와 바레인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지도부의 괴멸이 곧 정권의 항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산이 초기부터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밀한 분노를 쏟아내며 반격에 나서자 전략적인 승리를 장담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고 지도자 제거가 이란 정권 마비와 항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하메네이 사후를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다층적인 후계 체제를 즉각 가동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에 시아파 특유의 순교 정신과 반미 정서가 결합하면서 서방이 기대했던 체제 전복 대신 체제 존속을 위한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remaining elements within that state apparatus will have a continued interest in the system's survival because their own survival is so closely tied to the survival of the theocracy or some variation of it. 침공하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이란은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미 약속 대련이 아닌 실전 보복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셈입니다. I think many in the Gulf were surprised, taken aback, shocked that Iran struck U.S. targets across the Gulf so quickly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문제는 이번 충돌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평화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간 선거 승리를 노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정치적 덫에 걸렸습니다. 이란의 항복은커녕 미군 사상자 발생과 중동 전면전의 압박 속에 주도권을 이란에 내주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등 전 세계 잠재적 분쟁 지역에 투입될 미국 군사 자산이 고갈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ook, this fight is going to go on until they capitulate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different terms. 하메네이 제거를 통한 정권의 굴욕적 항복 시나리오는 이란의 고도화된 저항 능력과 체제 결속력에 부딪혔습니다. 기대했던 단기전이 물 건너가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글로벌 안보 주도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